오늘은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기분 전환도 좋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푸마에도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려고 하면 할 게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이것보다는 GV 스페셜, 뭐 캘리포니아, 말리부 같은 모델을 많이 신었었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입는 룩과 뭔가 좀 잘 어우러지는 신발이 현재 뭐 스웨이드, 슬라이드, 바스켓. 뭐 바스켓. 어쨌든 이렇게 이런 쉐입을 갖고 있는 이 형태의 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스타와 동시에 1980년대에는 비보이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발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는 춤추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잡혀 나오는데 옛날 그 바스켓이랑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여기가 엄청 무르무래. 그러니까 이게 신발 정 사이즈 사도 끈을 꽉 조여도 안에서 신발 노는 거야 이렇게. 그 발목이 접질리는 그런. 그때도 크게 신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때 연습실에서 신던 신발은 정 사이즈 신었지. 근데 그게 이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지지가 없으니까는 흐물흐물거려갖고 좀 신기 힘들어갖고 나는 그 당시 푸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나는 지금 얘기를 삼촌포로 삼촌포긴 한데 금방 빠졌다가 삼촌포로 그럼 괜찮아. 올게. 나는 이게 퓨마 이게 나이키로 치면 스으시 네. 이 측면 로고가 내가 볼 때는 퓨마 꼬리를 형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좀 헷갈렸던 모델이 뭐냐면 보드와 한참 유행했을 때 에어워크 알지? 에어워크가 그 측면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에어워크가 또 있어. 다시 돌아올게. 이게 되게 비슷해서 그때는 퓨마 매장 자체가 내가 알기로 2000년 넘어가고 나서부터 확 개혁을 하면서 그때 인기 매장이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간판 자체가 빨간색을 바뀌었고 그 전에는 검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초록색, 흰색? 그 90년대에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때는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멀티샵에서도 퓨마 좀 먹어주는 거는 많이 있었잖아. 퓨마 같은 거나 말리부. 그리고 그 뭐지? 스트랩인데 금속 끝에 달려 스트랩 GVV. 맞아. GVV. 그게 멀티샵에서 한 20만 원 돈 했었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비쌌어. 퓨마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지만 특히나 2000인 아울렛 안에 입점이 됐었어 퓨마가. 근데 가보면 멀티샵에서 20만 원 하는 게 매대에 올라가 있었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그치? 클래식 스니커즈.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는 되게 트렌디한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뭐 지금 현재는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푸마의 클래식한 신발을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를 알게 되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나는 근데 단순히 미적으로 이게 지금 나한테 어울리는 신발이라는 거고 캘리포니아나 GV 스페셜이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아웃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의 뭔가 곡선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신발들을 또 하우스 댄서들이 많이 썼어. 맞아. 머리 드레드하고 맞아. 막 그리고 그때 일본 힙합이 유행했던 시절이라 일본에서도 캘리포니아라든가 말리부 이런 게 엄청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가격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고 이데나 압구정 그 당시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멀티샵에서 보통 20-30만 원대 거래되던 것들을 비교적 경기도민들은 항상 지금 현재 NC처럼 NC지? 2000일 아울렛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어갖고 오히려 그거를 싸게 사서 우리는 잘 신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은 비주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퓨마가 계속 비주류였단 말이야. 그 형제가 이제 아디다슬러와 원래 그 둘이 형제잖아. 지금도 그 본사는 퓨마 본사, 아디다스 본사가 그 독일 한 마을에 완전 외지했나봐. 지금도 아디다스 본사랑 퓨마 본사가 이제 크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는 같이 이제 축구화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주고 아빠가 원래 그 구두 공장 같은 거 하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원래 구두 공장 같은 걸 하셔갖고 원래 거기는 그러니까 재화 집안이어갖고 그런 그러니까 아디다스랑 푸마 어쨌든 그래갖고 나중에 그 상속권 갖고 둘이 싸우다가 브랜드가 분리가 된 거니까. 그 루돌프 다즐러가 그 아저씨가 완전 진성 나치였나봐. 나치당에 이미 가입을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잘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이렇게 잘하는 성격이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아돌프 다즐러 같은 경우가 그 아저씨가 손재주가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엄마랑 같이 만들고 형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알리고 근데 이제 2000년대 때 동생이 이제 그
기업의 판매가 자기도 나치를 가입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을 한 거야. 동생도? 동생이 가입을 한 거야. 형이 막 꼬드겨가지고 가입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나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뭐 사상이나 뭐 그런 거는 그게 아닌데, 이제, 이거 판매율을 위해서 이제 한 거야.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간에.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라. 글을 읽어보니까. 읽어보는 거야. 글을 읽어보니까, 루도프 다즐러가 동생한테 좀 완전히 오해를 했나봐. 뭔가 이제 전쟁 터지고 뭐 방공호로 들어가면서 뭐 더러운 놈들 뭐 사라져라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앙금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전범들 재판하잖아. 전범들 재판하는 데서 서로를 막 까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마을에 아직도 퓨마랑 아디다스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까지도 이 그 클럽 지원을 나눠서 해줬나 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까지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루돌프 다즐러인지 아돌프 다즐러인지 그 손자가 어떻게 발벗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60년 만에 2009년에 화해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뭐 위는 퓨마 있고 아래는 아디다스 있고 막 축제도 하고 막 그랬나 봐. 미국에서는 옛날에 1970년대라든가 80년대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푸마 의류와 신발을 미국의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입고 신었던 그 영상이 다 있는데, 그 실제로 푸마라는 기업은 비보이 문화랑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맞아. 2000년대 초반에 내가 비보이였을 당시에도 맞아. 그 당시에 기억난다. 이제 비보이닛이라고 하는 대회를 푸마에서 스폰을 해줘갖고 이제 그 흘리게 푸마에서 지원을 해서 그 당시 뭐 스피드캣이라는 모델을 신고 이제 춤을 춰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 맞아. 근데 사실 입었더라고. 좀 아쉬운 게 그거였지. 아디다스를 신고 이제 못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스폰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단축한 있었는데,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뭔가 되게 스피드캣이 그것도 원래 질샌더로 콜라보로 나왔던 베이스였던가? 일단 그 당시 그게 있잖아요. 미아라 야스히로와 푸마의 콜라보가 한참 나왔던 시기였고. 미아라 야스히로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피드캣 앞대가리만 놓고 뒤에 건담 같은 거 껴가지고 막 13번 나오고 막. 되게- 근데 일단은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포츠 브랜드를 패션에 접목시키기 시작한 게 그때가 완전 태동기?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멀티샵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이제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특이한 신발 같은 거 신고 싶은 욕망들이 가장 막 높았을 때.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질샌더 쪽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펠레 뭐 그런 자료 이렇게 보다가 에어킹을 딱 보고, 에어킹은 말 그대로 축구하라. 퓨마킹. 퓨마킹. 이거 스파이크, 스터드 스파이크가 이게 붙은 거야. 그건 붙을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거는 축구화라서 에어킹 보면은 너도 알겠지만 막 가죽이 막 이렇게 막 퓨마킹. 이어졌어. 퓨마킹. 에어킹 롤렉스요. 퓨마킹. 근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이제 질샌더 쪽에서 이제 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만한 신발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퓨마 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신발은 필요 없고 에어킹을 퓨마킹을 사고 싶지, 지금. 퓨마킹을 신기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바닥이 이제 축구안이 이거를 그 쇼를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쇼에 오르는 모델들이 이제 넘어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닥을 좀 신경 써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오케이 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일반 바닥이나 이런 거를 쉽게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스파이크가 되게 또돌또돌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것만 뜯은 게 거잖아요. 아니라 아예 바닥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붙여줬대.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게 밑창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되게 돌기 같은 게 이렇게 퓨마킹. 빠바바바박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축구와 스파이크를 축소한 하지만 거를 그건 아니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해갖고. 맞아. 그러니까 흙 밟으면은 여기 딱 자국 엄청.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쇼용 이제 스니커즈를 이제 개발을 해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 정발하게 된 거고. 정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디자이너와 이제 첫 시작이지, 질샌더가.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 버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퓨마가 좀 비주류긴 비주류인데 디자이너랑 합작한 거는 엄청난 프리미엄 슈즈라는 인식이 되게 컸거든.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한참 막 풍기 현상에다가 그 당시 패션이랑 또 접목 좀 맞아 떨어졌어. 뭔가 이렇게 약간 세미 정장 입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구두 대신에 신고 뭐 그게 좀 그래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거지.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의 약간 그런 스니커 신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컨템포러리랑 좀 다른. 맞아. 지금 미니멀이랑 또 다른 거야. 그거랑 좀 다른 스타일로 그런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그때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럭셔리 버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고급화 전략에 먹혀 들으니까 블랙 라벨을 냈어. 드디어
그래서 퓨마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초기 모델은 다질러의 그 D자에 근데 이제 D자 대문자 로고에 초기 로고가 그거거든 퓨마에. 그렇게 해서 블랙 라벨이 나서 그 당시 이제 블랙 라벨로 이제 앞에 선봉을 끈 게 다질러 말 그대로 다질러. 이제 구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블랙 스테이션에서 이제 다질러 그거는 진짜로 약간 정장 있는 사람이 신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 퓨마 마크만 달아놨지.